세월호 특별법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왕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의원총회에서 재협상을 결의했습니다. 특검을 정부 여당이 추천하도록 한 원내대표들의 합의를 세월호 가족과 야당 의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출발부터 체면을 크게 구겼습니다. 이제 세월호 특별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또 국정감사와 본회의 법안 처리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전국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전국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이세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7일이죠. 두 원내대표 합의안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거기부터 얘기를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우선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진상조사위원회를 이제 야당 추천 5, 여당 추천 5, 법조계 추천 4, 그리고 유가족 추천 3명으로 구성하고 특별검사는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임명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 채택, 네. 청문회 일정, 그리고 이제 정부조직법, 기타 민생법안과 관련해서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조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 그 합의안에 대해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아주 강하게 네. 반발을 했는데요. 어떤 대목 때문에 반대한 것입니까? 애초 가족들이 요구한 거는 이제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라. 이거였거든요. 네. 근데 야당도 처음에는 이 유가족 요구안을 기초로 협상에 임했는데 워낙 여당 쪽의 반발이 거세니까 그렇죠. 절충안을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사권, 기소권은 특검에 주되 특검 추천권을 야당 또는 조사위원회에 주자. 이런 절충안을 마련해서 설득을 했고요. 네. 근데 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 절충안에서마저 후퇴를 해서 특검 추천권을 현행 특검법이 규정한 특별검사 추천위원회에 주는 쪽으로 합의를 해버리니까 거세게 반발한 거죠. 네, 네, 그렇군요. 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아주 강하게 네. 애초에 합의안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지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아주 강한 내용의 비판을 했던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 특별법 합의가 7일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날 8일 문 의원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특별법을 마련하게 된 힘은 유족들 덕분이다. 그러니 여야 합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족들의 동의다. 아이들의 억울한 희생이 더 없도록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런 짧은 글인데요. 짧지만 아주 강렬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분이 이제 당내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데다가 당내 최대 계파인 이 친노그룹을 이끄는 좌장이라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다른 어떤 원로 중진들보다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박영선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요. 세월호 특별법을 이렇게 합의하면 희생자 가족들이나 당내 의원들이 네.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네. 이런 예측을 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합의한 것일까요? 사실 그 주변 측근들 얘기를 들어보면 7일 그 원내대표 합의 직전까지 네. 원내대표실의 핵심 당직자들이나 혹은 이 협상단의 일원인 정책위 의장 그리고 원내수석 부대표도 이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는 예상을 전혀 못했다고 합니다. 참모들하고도 전혀 네. 의논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마 다른 멘토 그룹과 좀 의견을 주고받지 않았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는데요. 네. 어쨌든 박영선 대표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어차피 진상조사위에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수사와 기소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진상조사위 구성을 유가족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특검 추천권을 특검 추천위에 주더라도 수사와 기소를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박영선 위원장의 그런 네. 생각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네. 11일 의원총회가 있었죠. 의원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습니까? 전체 7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네. 그중 한 30명 정도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대세는
합의를 백지화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였고요. 몇 분들 말씀을 소개하자면 정청래 의원, 대표적인 강경파죠. 네. 이분은 전투도 지고 전쟁도 졌다. 전면 재협상을 하고 안 되면 판을 깨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유승희 의원, 이분은 이제 여성 재선위원인데요. 협상 자격이 없다. 박영선 대표를 이러는 말이겠죠. 다른 사람이 협상해야 한다. 이 말 뒤에는 박영선. 물러나란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새로 지도부를 뽑아서 협상을 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들리는데요. 아직 비대위 구성도 안 됐는데 네. 벌써 나가라고 그러면 네. 어떡하죠? 그래서인지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 말 직후에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눈물까지 흘렸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원식 의원, 이제 김근태계의 좌장이죠. 이분은 이제 합의안을 추인하지 못한다는 말을 이제 의총 결의문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강경하게 끝까지 주장하셨다고. 네, 합니다. 실제로 결론이 그렇게 났죠? 네. 추인하지 못한다는 말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다시 협상한다. 이 정도로 재협상을 한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지지하는 발언도 일부 있었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 김성곤, 황주홍 의원 이런 분들은 합의안을 깨면 국민 신뢰를 잃는다. 미흡하지만 추가 협상으로 보완하자.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 합의안을 그대로 추인하자는 의견은 거의 없었군요. 그렇죠. 네. 네.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가 문제일 텐데요. 네. 자, 새누리당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최고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이제 새정치연합의 합의 파기를 강하게 성토를 했습니다. 네, 당연하겠죠. 네, 박대출 대변인이 회의 직후에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이 합의를 파기했다. 유가족들 슬픔은 공감하지만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법과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이제 법과 원칙이란 말은 이제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 네. 그리고 또 이제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것. 그렇죠. 이런 걸 얘기하는 네, 거겠죠. 이걸 아마 염두에 둔 걸로 풀이가 되고요. 근데 이 재협상 여부와 관련해서도 네.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아무튼 재협상이든 추가 협상이든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군요. 네, 네. 자, 어쨌든 집권 여당에서 앞으로 좀 풀어나가야 할 텐데요. 네.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김무성 대표가 있습니다. 네. 이분은 대표에 출마할 때 우리나라 역사를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눠야 한다. 네. 이런 말까지 해서 네. 여러 가지 기대를 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좀 움직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분이 사실 원내대표를 하던 당시에 이제 파트너가 박지원 의원이었는데요. 그렇죠. 그때 굉장히 그 합의를 잘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대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 이제 730 재보선 전에 여야 원내대표와 당대표들이 4인 회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김무성 대표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것은 무리지만, 그렇다면 이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셨다고 해요. 이게 이제 네. 새정치연합의 주장인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여전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생각이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청와대로서는 이제 특검이 누가 임명되느냐에 따라서 네. 수사와 기소의 폭과 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의 기류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여당 당대표로서는 아무래도 좀 입장을 다시 자기 생각을 드러내기가 곤란하지 않은가 이런 추측들을 조금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은 그 세월호 참사 한 달 뒤에 네. 청와대에서 유가족들을 만났을 때 유가족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그 특유의 그 유체 이탈 신공을 발휘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11일 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는 이 정치인들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가지 민생 관련, 경제 관련 법안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단 한 차례 언급도 없었습니다. 국회가 네. 알아서 하라는 거죠. 예. 아예 언급을 안 하는. 아무래도 이제 자신을 향해서 이제 칼끝을 겨누게 될지도 모르는 네. 이런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전국이 어떻게 되는 건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8월 13일 본회의는 무산된 것 같고요. 네. 그럼 앞으로 세월호 특별법, 또 본회의 법안 처리 일정, 또 국정감사 일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 특별법 제정은 야당이 초반에 크게 실기하지 않았습니까? 재협상의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지금으로서 이제 야당이 이제 유가족들과
시민사회의 여론을 등에 업고 어떤 그 여론전을 펼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변수가 이제 14일 방한하는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이 방한하시죠? 네, 이분들이 네.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그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가 주목을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네, 그런 메시지가 나와도 네. 결국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네. 좀 움직임이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그렇죠.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특별법과 별개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9월 1일에 정기국회 정기국회 시작되죠. 네. 그리고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그리고 이제 세법 개정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야당에서는 이 세월호 특별법과 연계해서 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보이콧, 국회를 보이콧하는 전술도 뭐 생각해 볼 수는 있을 텐데요. 사실 선거가 1년 8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한국은 선거가 없죠. 네,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도 사실 이제 그 민생 발목 잡기다. 여당이 이런 프레임을 들고 나올 경우에 그나마 떨어지던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이런 딜레마에 봉착한 상황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두고 봐야 알겠군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난 지 4개월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원칙을 훼손할 수는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300명 이상의 목숨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그만큼 예외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사한 사건이 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 직후에 그 절박한 마음으로 되돌아가서 결단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과 원칙도 결국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희생자 가족들의 피울음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겨레 캐스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세영 기자가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세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성환영이었습니다.